출발 새아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연장 종료 6시간 전에 우리 정부는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 상품목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 발표가 있기 1시간 전부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 아베 총리는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한국이 물러선 퍼펙트 게임이다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한국이 알아서 기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 것이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대응은 빈수레가 요란했던 쇼였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정부는 서둘러 일본이 왜곡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국내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최상품의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부도위기에 어음을 받은 것은 아닌지,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베테랑 시사평론가 이종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속보부터 한번 전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철도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있었던 마라톤 협의에서 오늘 좀 전에 노사 간에 본교섭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업은 철회한 겁니다. 네. 9시부터 업무 복귀한다 그래서 곧바로 모든 그 열차 운항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난 23일부터 본교섭을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밤샘 교섭을 계속 벌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론이 일단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견해차는 뭐 상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특히 그 4조 2교대 인력 충원 이 문제, 네. 이 문제 가지고 아마 또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이제 맞붙었던 모양인데.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그 사측이 제안한 1,800명 정도 추가 채용을 수용하는 대신에 국토교통부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네,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잠정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뭔가 결론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but. 네. 앞으로 이게 또 이제 남은 것이 이렇게 또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4조 2교대 인력 충원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 정상화 문제도 그렇고 KTX와 SRT 통합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국토교통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대라. 그렇죠. 예, 재원 조달 방안도 내고 자구 노력도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하라라고 좀 요구 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코레일의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 적자가 한 800억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6년까지는 흑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뭐 요금 인상 이런 거로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노조 측에서 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예,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긴 합니다. 제가 그 국토교통부 2차관 김경옥 차관이 사실은 이 사건을 좀 다 관할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조금 물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했더니 뭐 여러 가지로 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 됐군요. 어쨌든 철도가 파업하게 되면 결국 제일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또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뭡니까? 네, 지금 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했는데, 네, 한일 간의 그 뒷말이 지금 굉장히 무성합니다. 갈등도 좀 있고요.
아사히 신문이 24일에 이제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게 이게 이제 시작인데 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예. 뭐 산케이 신문 보도는 또 지난 23일 보도였는데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 라고 그러니까요. 말한 그런 것도 보도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를 상당히 자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좀 했죠. 네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예,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이제 그 부적절한 뒷말 생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비판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But 지금 이거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세 가지 점에서 이걸 비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급선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대화에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왜 갑자기 급선회가 됐는지 국민에 대한 이해가 있었느냐 이것이 하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도 전에 일본이 먼저 자기네는 뭐지 우리가 뭐 양보해달라고 해서 한 것처럼 이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네. 통제 못한 것도 문제이고 세 번째 발표 난 이후에 아베 총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난 것에 대해서 뒷북치듯이 사과했다. 그런데도 사과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보단요. 그러니까 일본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바로 생각해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일본은 늘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리전을 이제 많이 이제 벌이고 네. 또 이렇게 화를 유발해서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WTO 제소 카드는 좀 남겨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제 좀 아쉬운 대목으로 좀 남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지금부터라도 일본에게 말려들지 말고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하고 수출 규제 철회 어찌됐건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샷 딜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서로 얘기가 잘 됐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일본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네. 뒤통수 때리는 거 얼마나 잘하는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27일.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도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일단 부의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처리만 남는 거죠. 표결.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이제 소수야당들하고 공동 처리를 이제 추진 중인 거고 자유한국당은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투쟁 그리고 나경원 대표의 협상을 병행하겠다. 이런 또 전략을 새로 세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협상 너무 늦게 지금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미 좀 시점을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 But 지금 마지막 의회의 변수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소수야당들이 지금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 이 기존 225석 안에서 250석 정도로 늘리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석을 지금 이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국민들이 또 용인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이것도 좀 문제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래요. 이 야당 공조 부분에서 지금 적신호가 좀 들어온 것이 이게 또 의외의 막판 변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사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사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철도 노조 파업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박해철 철도 노조 대외 협력 실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불꽃 튀는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운 얼굴.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점잖으신 두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에 가지고 꽉 찹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어요, 두 분께. 지금 그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김진표 총리설이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MBC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분이 기독교 장로 출신이고 2017년도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대표 발의하기도 하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데다가 차별금지 그 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를 지명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우선 여당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지명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긴 한데 MBC에서 나온 거는 엄청 확실한 것처럼 특히 여당의 여권의 어떤 핵심 인사도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핵심 인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여당에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네, 잘 모릅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님? 인사는 뭐 제 경험에 의하면 마지막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예상에 두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김진표 의원이라면 안정감은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시대의 조류나 흐름을 좀 잘 아는 분이 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김진표 후보자, 뭐 후보자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맡으셨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사선 의원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정감도 있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하신 데는 아주 훌륭하신 것 같지만 또 조금 계속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 어쨌든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이슈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지소미아를 뭐 연장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유예다, 조건부 종료 연장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우 의원님 어떻게? 네,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그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해서 보면 그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가지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일본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그동안 꽉 묶어놓고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그리고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 의원님? 저희들은 뒤늦게나마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 그 종결을 유예한 것이 다행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나 네.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되짚어 보면 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러려고 이 난리를 쳤느냐. 네. 수출 규제 철폐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네. 죽창가도 나오고 무슨 뭐 동학혁명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받아낸 것은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더 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겨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것밖에 없고 네. 우리가 한 것은 지소미아 유예하고 그다음에 WTO 제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말을 다 믿을 것은 아니로되 일본은 퍼펙트한 게임이었고 네. 아베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뭐 이 보도기나 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딱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한미 동맹 훼손하고 몇 달간 온갖 국론을 분열시키고 겨우 얻은 것이 국장급 대화밖에 아니냐.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책임 있는 외교 안보 관련자들 문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 저건 이제 일본 언론이 그리고 네. 일본 정부가 과장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 참 우려스러운데요. 일본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이거는 완전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상급 대화까지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이것이 무관하다는 일본 주장이 깨진 거죠. 이거는 관련이 있었고 수출 규제의 출발은 그 전에 이 과거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과거사 문제로부터 수출 규제, 지소미아까지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소미아 카드를 꺼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또 중요한 거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이지 그것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발표 전후에서부터 일본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이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아베 총리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네.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 태도에 달렸다.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후퇴라기보다는 이것은 일본이 본인들이 원칙으로 주장했던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가 별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깨진 그리고 새로운 협상 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요 지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자기네가 뭐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논의 과정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그럼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소미아를 유예하는 것과 수출 규제하는 것을 패키지로 같이 풀자. 그리고 그것은 국장급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 스촨성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는 것이죠. 네.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도 뭐 거의 어려웠잖아요. 지난번에 만나고 16개월인가 이렇게 그동안 논의를 안 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네. 서로 협력해 가자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런 점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주장했던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를 같이 풀자라고 했던 그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주호영 의원님, 지금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일본이 먼저 그런 식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앞서서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서로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제 네네. 자랑하고 이러는데요.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완전하게 정리했다면 네. 논란은 있지만은 뭐 쓸만한 카드였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까지 논의한다만 돼 있지 이면으로라도 수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질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그 없다. 문제는 다시 네. 국장급이나 정상대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네. 더구나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은 미리 상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수상
소매자락을 끌다시피 해서 잠시 이야기한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저는 좀 수치스럽다. 네. 이 과정 자체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저는 저런 주장이 참 옳지 않다고 봐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왜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지소미아 카드까지 들고 나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협상하는 마지막에 야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협상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거든요. 최소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황교안 대표는 종료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려면 수출 규제 해제까지는 받아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황교안 대표 그렇게 좀 얘기하시죠.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해서 아베 총리 공관 앞에 가서 단식을 하시든지. 네.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 정부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지금 이 지금 유해와 또 수출 규제 해제 논의를 연기한 거거든요. 네, 어느 것도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것도 굴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종료를 유예한 것이고 그리고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간 것이고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지소미아 종료 유예도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 서로 그 시간에 끝내지 않고 좀 더 논의하자. 이런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여쭙겠습니다. 그 한국당 대표가 단식 이유를 꼽은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는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단식을 풀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이외에 예. 이제 공수처법 포기,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 공직선거법 이제 폭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단식 때 내건 목적이 다 달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우원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지소미아를 활용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좋은데 네.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고 우리가 협상에서 조금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 민주당이나 이 청와대에서 수출 규제 철폐 없이는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그렇게 오래 떠들어왔어요. 물론 그렇죠. 협상 전략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아니 아직 안 끝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의용 실장이 어제 네. 그 try me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자극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무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본 측 보도가 허위이고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면 좋겠고요. 거기에 의하면 뭔가 밝혀지지 않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고 다만 지금 우 의원님께서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아니 초당적으로 대처하면 좋죠. 좋은데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전제는 미리 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야당이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덜컥 정해놓고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되니까 딴소리 말고 따라오라 이런 거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경우였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규제를 해제시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중단했으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수출 규제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네. 그 협상에 들어가니까 종료를 유예시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도 충분히 그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 주일 대사관 앞이나 아베 총리 앞에 가서 단식을 하더라도 주소지는 거기여야 되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하니까 협상하는 뒤에다가 막 야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고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한
한국 내에서 제1야당이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우위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건 정말 분통이 터져요. 그 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네. 그걸 백업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단추를 그다음에 잘못 끼워요. 보세요. 네. 한미 동맹도 흔들흔들거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 파괴하면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네. 것 자체가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지금 정책 당국자들은 지소미아 파괴하면 미국이 그걸 파기를 그대로 보지 않아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수출 규제 양보를 받아낼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건 안 됐다. 오히려 예.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압력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청와대를 변호하고 싶겠지만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패착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힘찬 코너입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정말 굵직한 의원 두 분 모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우리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결정과 조건부 연장 결정과 아베 총리 또 황교안 대표 단신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까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는 이제 3분의 1 정도 목표 중, 그러니까 3개 목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조금 해결됐다고 보더라도 선거제랑 공수처법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건 단식을 못 푸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이제 이 선거제 관련해서 27일 날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나면 12월 3일에 상정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예정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의원님?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계시군요. 예. 12월 3일 상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상정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네.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이 3일부터 부의할지 조금 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 사이에 선거법을 둘러싸고 아직 의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표결에 붙였을 때 통과된다는 아직 자신이 없든지 합의 안 된 상태인데 네. 그것이 된다면 밀어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도 아직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이건 이제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다만 더 큰 문제는 여당이 지금 현재 야3당과 공조한다고 했으나 그 공조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예. 우원식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네, 공조가 흔들린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논의하는 틀이 있습니다. 아, 네. 국회의장하고 제 정당의 당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황교안 대표까지 동일해서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을 구성을 했죠.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3차례 열렸는데 황교안 대표는 3차례 회담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렇죠. 틀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시고 회의는 한 번도 안 나가시고. 단식하느라고 안 나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들, 선거법 이런 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할 틀도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데 정당 간에 각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에서는 호남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 불만이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데는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비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 조율이 이번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당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근거, 조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율을 해서
하나의 안으로 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2월 3일이 데드라인이고 그때 이게 표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야 3당 모두 여야 4당이죠. 여야 4당 모두 사실은 좀 힘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래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대 200 비례대표를 100 2대1입니다. 2대1. 네, 그리고 그 지역구를 200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225대 뭐 75냐, 아니면 260대 40이냐, 아니면 250대 50이냐까지 계속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니까 심상정 의원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심상정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주장하지만은 네.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물러서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보는 제도라도 채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을 가지고 가다가 민주당과 야 3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자꾸 이제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가서 단식을 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흙을 던지면 사람이 흙을 던지면 개는 흙을 따라가는데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고 돼 있어요.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지 따져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야당이 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요구하니까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어줘야 정의당으로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엮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풀리지 않으면 민주당과 협상해 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원래대로 들어가야죠. 예비 후보 등록 기간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소위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채로 넘어가서 법사위 90일만 채우고 나머지 57일 부족한 거는 네. 이유 없이 그냥 이때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면 이게 1월 27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한다고 민주당하고 네. 무리하게 기간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 공수처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을 했고 네. 선거법은 야당이 주장한 것에 이해관계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선거법의 개정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국회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어느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이 개혁돼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큰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들이 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의 공약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촛불 민심,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그것인데 네. 그것을 개인의 소유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낮은 인식이 이 국회에서 따져야 될 일들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대통령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주소를 잘못 찾는 이유가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자유한국당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좀 네. 듣기에 거부가신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공수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다. 겉으로는 양고기를 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잘못 보시는 개고기를 거예요. 팔고 있다. 왜냐하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네. 부정비리 척결의 선봉인 검찰 특수부는 다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총장을 4사람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4사람 임명해도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 그 칼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임기 이후에도 저 검찰을 장악할 방법이 뭐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들여다보게 하고 검찰의 모든 수사에 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들여다보게 하면 검찰이 장악될 거다. 네. 그 대신에 공수처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유지된다. 이거를 감추고 부정비리 척결에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 실체를 알면 또 저는 단언컨대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게 네. 저는 뭐 내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한 생각합니다. 말씀 더 하면 검찰 권력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권력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독립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은 뭐냐면 하나는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인권 침해가 오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봐줄 수 있는 검찰이 누굴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검찰 네. 자신들에 대해서 봐주고 하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개혁해달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검찰에 특히 봐주고 과도한 네. 잘못되어 있는 수사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공수처입니다. 그게 네. 국민이 요구하는 바예요. 네, 국민여관의 공수처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지금까지- 많이 써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FM 94.5MHz YTR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뵙겠습니다.